비타민C 고용량 복용법에 대한 장점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영양제는 먹어야 하지만 항상 선택이 어렵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평소와 다른 피로감, 감기, 후두염, 잦은 염증, 대상포진 등 큰 병은 아니지만 일반 생활에서 치명적인 질병들로 항사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료 때마다 바쁘신 의사 선생님들께 상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두 번의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 라이너스 폴린 박사는 매일 12,000mg의 비타민C를 섭취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폴린 박사의 후기를 통해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셔서 내 건강을 위한 선택이 쉬워지실 겁니다. 비타민C는 채소가 아닌 채대로 먹어야 한다. 테드 코우츠 작가의 라이너스 폴린 박사 전기문을 보면 15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로 배를 장기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원들이 피를 계속 흘리면서 이가 다 빠지고 결국에는 사망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50년이 지난 1747년 제임스 린드라는 의사가 식사와 계열병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장기간 배에서 먹을 수 없는 과일류를 처방하게 됩니다. 결과 과일을 섭취한 환자들의 회복이 빠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연구 결과는 또 48년이 지난 1795년에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영국 선원들의 식단에 신선한 라임 주스가 제공되게 되는데요. 심지어 모두에게 다 지급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학, 의학의 기술은 물론 지식이 부족했던 시기라 괴혈병을 과일이나 식초처럼 식이요법으로만 치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5년이 지난 1930년에야 비타민C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때 소량 하루 10에서 50mg 정도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연구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비타민C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량보다 많게는 10g에서 25g까지 처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타민C는 채소량으로만 인정받고 기본 연구로만 그치게 됩니다. 당시 폴린 박사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 미네랄 등 중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는 분자 교정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박사의 권유로 폴린 박사 나이 65세에 비타민C 연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비타민C와 감기라는 책을 통해 채소가 아닌 채대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폴린 박사는 인간은 비타민C를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지만 동물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타민C를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이후 인간은 평생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꼭 섭취해야만 하게 된 거죠. 동물들은 여전히 비타민C를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동물의 체내 합성해내는 양을 사람의 몸무게에 대입해 계산했더니 상식적인 권장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분자 구조를 연구하던 폴린 박사의 근거 있는 이야기였지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수만 년 전 인간의 선조가 되는 영장류들은 과일과 야채로부터 하루 2.3에서 9.4g의 비타민C를 섭취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노벨상 이관왕에 빛나는 양심 있는 과학자, 현대화학의 시조로 평가받지만 당시에는 핵을 반대하는 반핵운동,
정치운동 등으로 많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아닌 화학자의 말이라며 논란거리로만 여겨질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폴린 박사는 감기뿐만 아니라 암에도 비타민C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영찬 님이 쓰신 비타민C 메가도스 5.0의 책을 보면 폴린 박사와 카메론 박사가 영국의 한 병원에서 암에 관한 비타민C 임상실험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하루 10mg 정도의 비타민C를 그 말기암 환자들한테 투약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타민C를 투약받은 말기암 환자들 20%가 600일에서 1200일 이상 생존하였는데, 그 반면 그 비타민C를 투약하지 않은 경우는 99% 이상이 250일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그 부작용들이 많은 항암 치료와 비교하면 비타민C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환자들의 삶의 질이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수천만 수억 명이 받고 있는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폴린 박사의 정기문의 내용입니다. 비타민C의 안정성을 몸소 실천한 폴린 박사는 비타민C가 영양소가 아닌 영양제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으로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분자교정의학과 비타민C 운동에 몰두했는데요. 1901년생이신 폴린 박사는 93세의 나이로 1994년에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과 중국에서 코로나19에 비타민C 메가도스법을 시도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암 관련 분야의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비타민C 메가도스는 현재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와시마 유키코의 인체영양학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비타민C의 과잉증은 현재 보고가 된 사례가 없다. 한국에서는 과잉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의 메가도스 방법이 설사를 기준으로 나의 최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10g을 먹고 설사를 했다면 7g에서 8g을 먹는 것입니다. 설사가 부작용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노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폴린 박사는 93세에 전립선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비타민C를 섭취하고도 암으로 죽었다고 빈정거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에 1901년생이신 폴린 박사가 노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93세나 살았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잦은 질병으로 몸이 아프다 보니 너무 잘 챙겨주는 가족들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이 상관없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전처럼 사는 대로 이것저것 먹기보다는 생각한 대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는 있지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영양제는 필수가 되었는데요. 너무 자주 아파 힘들지만 큰 병은 없으니 이제는 몸에 더 신경 쓸 수 있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과로했거나 너무 피곤할 때만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래도 비타민C의 효능을 평소에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도해 보는 것이 나에게 이득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건강관리사 강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 건강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